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배구조를 개선해라 또는 ROE를 높여라, 배당 성향을 높여라 뭐 이런 주장들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들이 달라질까요? 글쎄요. 네. 신용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무작정 주주 환원을 늘려라, 배당을 늘려라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죠. 기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또 뭐 배당을 하느니 그 돈 갖고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기업도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캐피탈 게인 텍스 주식 양도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세금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를 해서 현재 ROE보다 높은 사업이나 현재 ROE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장을 지어서 투자를 해서 ROE를 유지하고 높이거나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자사주 소각이 EPS가 올라가죠. 예, 예. 그 세금이 없는 거니까 네네네. 올라가고 네. 마지막으로 도저히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다, 자신이 없다, 현금은 쌓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주 환원을 고려해서 이제 배당 성향을 확 올려버리고 예, 배당은 이제 세금이 있는 거니까 마지막 선택이고 그리고 소위 그 에이전시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학에서 대리인 비용이라는 네네네. 거에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우리가 그 회사의 주인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사의 이사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운영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죠. 예, 엉뚱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리고 뭐 사업상의 뭐 미스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귀중한 돈을 정기예금에 그냥 2%에 넣어놓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우리한테 돌려줘.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 확립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돼, 기업은. 결국은 경제적인 예. 경제적인 혜자를 만들던 회사가 노력을 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놔라. 예. 아, 어렵네요. 어렵죠. 네. 어렵죠. 이게 네. 뭐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 기업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예. 한국이 워낙 이머징 마켓에 있다 보니까 예. 외풍에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또 미국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를 예. 하니까 또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계가 있습니다. 예. 틀림없이. 근데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저는 미국이 너무 부러워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말씀드려 저 8.15 모니터 식구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예. 제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거고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지금보다는 예. 기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예.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주식도 기업도 산업도 국가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부침이 있는 거고 네.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역성장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은 갑자기 뭐 미국 주식 말씀을 들으시면은 밸류에이션만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맞아요. 예, 일드계 밸류에이션 모델로 봐도 PR이 25배니까 네. 일드가 4%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역수니까 미국의 금리도 4%잖아요. 네. 그럼 일드가 붙었는데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으로 보면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하니 2배 더 벌어라 이거거든요.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예. 네. 그래서 금리가 2%면 주식은 4는 돼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이 금리가 4%니까 주식은 8%가 돼야 되는데 네. 주식이 4%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는 금리가 지금 2.5%인데 그 일드가 지금 1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PR이 그렇죠. 10배면. 네. 그러니까 금리의 4배 정도 싼 거니까. 네. 코스피가 5천 가도 사실 일드가 한 4, 5%라서 네. 룸이 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앞으로의 성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날 거로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절대로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제대로 가는데 그게 미국이 이익이 2배 나서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주가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갭을 메우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시장은 미국이 앞으로도
끝없이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제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815 머니톡에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저도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파생상품 관련된 예. 책.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써가지고 서점을 가보니까 ETF 책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참고로 저는 파생상품 책을 썼는데 예. 근데 그 ETF 책의 대부분이 뭐냐면 S&P 500과 같은 미국 상장된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통해서 은퇴하겠다. 네. 예,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의장님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우, 좀 약간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산다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네. 거의 가격 가중 방식이고 프라이스 웨이티드 방식이라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랄까? 다우지수 종목 선정 기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S&P 500요. S&P 500. S&P 500은 그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지를 잘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우는 종목은 알 수 있는데 네, 다우는 왜 빼고 넣는지를 네. 알 수가 없어요. 다우가 가격 가중 방식이고요. 가격 가중 예, 방식이죠. 예, 다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다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시총 네. 비중이 0.1이었거든요. 네, 네, 네. 시총이 또 큰 기업을 넣는 것도 아니고 네. 시총 비중도 이제 조율을 하고 그냥 펀드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보면은.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OECD 20개국 중에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 산정은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밖에 없죠. 그렇죠. 대부분 뭐 30개 갖고 하든지 500개 갖고 하든지 그렇죠, 일본에 그렇죠. 225 갖고 하든지 우리는 뭐 700 몇십 개 다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게 코스피가 그렇고. 코스피가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코스피를 그냥 우리나라를 예. 대표하는 지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죠. 네. 대부분 코스피를 보지 다른 뭐 KRX 200이나 보다는 코스피를 많이 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제 의장님 말씀에 어떤 거에 전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었냐면은 미국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했던 투자분들은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S&P 500 역시 좋아. 나스닥 100 영원히 좋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이런 성공에 심취한 투자의 성공에 심취한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예. 미국 불패, 부동산 불패 이런 예, 신화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의장님 말씀은 그 불패는 언젠가 깨질 수도 있다는 있다. 거죠. 예. 예. 근데 정말 미국 투자를 하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음.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일찍이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환율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이득을 그렇죠. 보셨고 네. 수익도 엄청 나셨고 코스피는 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말미에 다가가는데 결국은 예. 한국 증시가 뭐 4천, 5천 가려면 뭐 한국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의장님처럼 가치 투자 관점으로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 있고 과거에도 많았지만은 뭐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줄은 것 같고 네. 뭐 가치 투자는 뭐 어느 국가든 간에 뭐 누구나 가치 투자하는 거죠 사실. 자기 주식만 뭐 가치 주고 내 주식은 무가치 주냐 이런 얘기 때문에 누구나 가치 있는 주식을 사는데 그 스타일이 다른 거죠. 스타일. 예.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 많은데 뭐 성장의 비중을 둘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산 가치의 비중을 줄 수도 있고 뭐 수익 가치의 비중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모든 투자는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주식은 주식이라기보다는 좀 채권에 가깝지 않나 한국 주식은 아, 그런 채권.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네. 뭔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닌가 이퀄티로서 그냥 스탁으로서는 볼 수가 있는데 좀 에쿼티로서의 뭔가 좀 권리가 없는 게 아닌가 주권이 그래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좀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합병하고 분할하고 음. 뭐 터널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다 보니까 네.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는 시장이 아닌가 한국 시장이 어. 점점 멀어져가는 그래서 지금 관심에서 많이 벗어져 있었죠 한 재작년 정도까지 네. 작년에 밸류업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프로그램, 예. 나오면서 네.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제 외국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한국 주식에 대한 불신감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최근에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게 안 될 거라고 많이 본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들은.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이거 설마 되겠어? 라는 입장이 있었고, 근데 뭐 상법 개정이 지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2차, 3차까지 가는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정부의 정책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말 되면 3차까지 되면 이제 자사주 소각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외국인이 우려하는 그 거버넌스 문제는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보다 훨씬 예. 더 좋아지겠네요.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수급들이 그런 상법 개정안 모멘텀을 통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면 예. 그럼 글로벌 펜션이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외국인들이 좀 한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다 들어올 것 같고요. 글로벌 펜션이 이미 국내에 많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출장 왔다는 예.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한국에 다 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누가 오. 하는데 관심은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 회사도 뭐 몇 군데 접촉을 좀 하는 중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투자 기관들입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법 개정안 아니면 세제 개편안이 우리만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 투자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니까 끊임없이 맞습니다. 관찰을 하고 예. 얘기를 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나도 밸류 투자자, 나도 가치 투자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예. 네, 이 방송을 보고 예. 여태까지는 나는 그냥 AI 관련된 AI 반도체 뭐 이런 뭐 IT 이런 것만 투자했었는데 예. 나도 의장님 얘기를 듣고 가치 투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가치 투자가 좀 외롭고 좀 고통스럽고 지루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좀 성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 예,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있고 본인의 성향도 있잖아요. 네. 잃어서는 안 될 자금이 있고, 이 정도 자금은 내가 좀 리스크를 안고 본격적으로 투자도 해도 되겠다라는 자금이 있을 거고,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내야 될 뭐 노후를 대비한 자금, 연금 계좌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성향도 예를 들면 뭐 고스톱을 쳐서 뭐 1,000원만 잃어도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주식 투자에서 크게 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은 이제 보수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예. 쓰리고인데요. 예, 저는 무조건 쓰리고. 선물 옵션을 하시는 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한테나 적합한 완벽한 투자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이나 본인의 성향에 맞는 어떤 전략 하나는 있겠죠. 뭐 모멘텀 투자든 가치 투자든 기술적 분석이든 펀더멘탈 투자든 본인한테 적합한 투자 기법을 찾는 게 맞고 그게 만약 가치 투자가 맞다. 나는 뭐 많이 벌진 않아도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냥 소박한 투자가 좋다. 보수적인 투자가 좋다. 이런 분들이면 가치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책을 좀 읽으시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나 뭐 피터 린치 책도 읽고 워런 버핏 책도 읽고 그러면서 좀 지식을 쌓아가면서 본인이 이해하기 쉽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 쉬운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스타트를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절대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서 결국 저희는 그냥 고기를 잡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채원 의장님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상법 개정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국이 달라질지 뭐 그런 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예.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예, 그날까지 맞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